안녕하세요. TV닥터 리포터 신고은입니다. 요즘은 야외 운동하기 정말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하거나 이동할 때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자주 들으시나요? 그렇다면 귀 건강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 이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이기도 하지만 습관적인 이어폰 사용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난청이 생기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되묻거나 남들보다 TV 소리를 크게 하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난청과 이명은 생활에도 불편을 겪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이어폰 사용은 피하고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번 떨어진 청력은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난청과 이명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화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고 환경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요즘 얼마나 많은가요? 과거와는 달리 요즘 청소년 중심으로 이렇게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 난청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함께 진행하기 마련인데 요즘 사회가 발전하고 특히 MP3 같은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주위 환경에 의한 사회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난청이나 이명을 주소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 20에서 25% 정도는 소음에 의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음성 난청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 귀에 어떤 이상이 오면 우리가 난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귀의 구조와 소리 전달 과정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귀는 먼저 크게 외이와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이는 소리를 모아서 중이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중이는 전달된 소리를 내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이 안에는 고막과 3개의 작은 이소골이 있습니다. 네. 내이는 전달된 소리를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고요. 외이에는 귓바퀴가 있고 귓구멍, 외이도가 있고 고막이 있습니다. 그 고막의 모습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고막이고요. 이 반경 한 1cm 정도 되는 습자지처럼 반투명 종이처럼 생겨요. 네, 반짝반짝 빛나네요. 네. 그리고 이 고막을 통해서 중인도 가끔씩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소리가 귓바퀴와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에 전달이 되고요. 이 전달된 소리가 3개의 이소골을 통해서 중이를 통해서 뇌로 전달합니다. 네. 뇌로 전달된 소리는 달팽이관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달팽이관에서 유모세포라는 청신경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기계적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꿉니다. 네. 바꿔서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여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위에는 이관이라는 것이 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아에서 축농증이 걸린 경우 중이염이 자주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코에 있는 세균이 이관을 통하여 중이에 감염돼서 그렇습니다. 네, 또 애들은 거기가 짧다면서요? 그렇죠. 네. 애들은 이관의 길이도 짧고 이관의 직경이 커요. 그래서 더욱더 성인에 비해서 감염이 잘 된다고 그렇군요. 했습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또 다른 경로 하나가 직접 두개골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고막이 큰 충격을 받아서 파열이 되면 소리를 이제 듣지 못하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고막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40% 정도의 청력 감소만 있을 뿐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 자체가 아주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청신경을 통해서도 이제 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두개골을 통해서 직접 전달도 되는군요. 예.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들리던 소리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조금씩 귀가 이제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노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흔히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잖아요. 주위에서 네. 가장 볼 수 있는 노인성 난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나이가 들수록 소리를 잘 못 듣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청각 기관의 노쇠화로 나타나는 청력 감소고요.
실제 30대부터 청력 감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대부터도요? 네. 하지만 40대에서 60세 사이에 1000헤르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화 영역의 주파수거든요. 1000헤르츠에서 청력이 감소하면서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되죠. 내가 청력이 감소하였구나.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그것이 좀 더 진행이 되고요. 네. 70세가 넘어가면 40%에서 보통 사람의 대화를 절반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50% 이상에서 말소리를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심하고 더 빨리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남자가요? 네. 그러면 남자에서 더 그 노인성 난청이 많겠군요.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큰 소리에 노출도 많이 되고 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노화가 진행되는 난청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요즘 난청을 많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음성 난청이란 청력에 유의할 정도의 과도한 크기의 소음이 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소리를 듣는 신경세포가 손상돼 생긴 청력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초기에는 본인이 자각할 수 없고요.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진행이네요. 예. 그리고 10년에서 15년 후에 최대 성력 손실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는 이미 청력을 회복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는 기마개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네. 헤드폰을 1시간 이상 사용 시 10분 정도 반드시 휴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죠. 쉬는 거와 똑같죠. 네. 다음 기가 통증이 오거나 웅웅거리는 기울림 증상이 생기면 청력 정밀 검사를 추천드리고요. 시끄러운 곳에서 장시간 근무할 시 연 1회의 정기적인 청력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귀의 신경세포가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 혹사당하면 결국 이제 이 세포들이 손상돼서 청력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어느 정도 시끄러우면 우리 청력 장애로 이렇게 지장을 받을까요? 우리가 흔히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약한 소리, 숫자가 크면 큰 소리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0에서 20데시벨 중에 5데시벨 정도가 우리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귓속말하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면 정상이죠. 모기다 잡을 수 있으면 네, 정상이다. 정상입니다. 예. 다음에 50에서 60데시벨 소리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일상 대화 소리고요. 지금 이 소리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70에서 80이 차량이 붐비는 큰 길입니다. 이 정도 소리는 집중력도 방해되고요. 수면 장애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80에서 90 정도는 전축에서 나오는 큰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일상생활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될 시에는 난청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나 락밴드 그룹 소리가 90에서 100데시벨 정도입니다. 2시간 이상 노출되면 난청을 유발하고요. 자동차 경적음이나 공사장 소음은 110 이상이고요. 30분 이상 노출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엔진 소리, 제트 엔진이 150데시벨 이상이고요. 한시라도 노출이 되면 안 네.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 잠깐이라도. 네. 그러면 정말 이런 정도의 크기 소음에 노출되면 우리가 막 귀가 일시적이지만 막 순간적으로 먹먹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난청이 이런 식으로 큰 소리에 이제 노출이 되면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가 있고 또 소리가 아닌 그냥 외부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손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중이염이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난청이 올 수가 있겠죠? 예.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 감각 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아, 예. 그러네요. 전음성 난청은 말 그대로 전도의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이나 중이의 손상으로 음을 정확하게 뇌로 전달하지 못할 때 그 상태를 전음성 난청이라고요. 네. 그 원인으로서는 고막이나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의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이도에 귀지가 막혔어도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귀지로 막혀서. 네. 예. 고막이 천공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중이염이 와서 소리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전달한 뼈가 끊어져서 단절이 있어서 전음성 난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자체가 문제가 돼서 소리 전달은 이상이 없는데 신경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달팽이관 이상이나 청신경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난청이 올 수 있고요. 다음 노인성 난청, 신경이 죽는 거죠.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그리고 감염이나 질병, 약물, 유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에서 이 두 가지 난청이 같이 오죠. 그래서 그것을 혼합성 난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더라도 잘 전달하지 못하거나 잘 전달이 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난청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시면 귀지예요. 아까 보여드린 정상적인 고막이 안 보이죠. 귀지로 꽉 막혀 있고요. 아,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이네요. 외이도에 이렇게 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솜이 있는 경우도 네. 있고 애들 구슬이 같은 경우 들어갔나요? 구슬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다 난청을 일으킬 수 있죠. 다음에 골증식증이라고 외이도 뼈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네. 그래서 청력을 방해를 하고요. 외이도에 진균증, 곰팡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골증식증은 수영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주로 우리나라 같으면 해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아, 병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습하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에 고막 자체 염증이 생겨서 소리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고막에 구멍이 나 있죠. 고막 천공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이 구멍인가요? 네네. 여기 이렇게 또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경우, 네. 다쳐서 생긴 이런 경우도 전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고막경화. 고막이 있는데 이렇게 고막 자체가 이렇게 석회화가 돼가지고 딱딱해져요? 네네. 진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소리 전달에 문제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석회화가 되어 있고요. 애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급성중이염, 고막 자체가 발갛게 발적이 되어 있으면서 충혈돼 있어요. 예, 충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져 나올 것처럼 부풀어져 있죠. 이런 경우도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에 만성중이염이죠. 고막이 있는데 고막 안쪽에 물이 보이죠. 물과. 아, 그게 물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중이염이 있으면 이 물 자체가 고막의 진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난청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여기도 물 거품이 보이죠, 이렇게. 아, 이게 물방울인 거군요. 네네, 물방울. 다음에 진주정성 중이염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뼈를 녹이는 중이염이에요. 어머. 이렇게 고막은 괜찮은데 요 위에 뼈를 이렇게 구멍을 내고 계속해서 진행해서 소리를 듣는 이소골도 파괴를 시킵니다. 아, 세균이 저렇게 뼈를 세균이 아니고 이건 다른 진주종이라는 네. 어떤 그 물질이 뼈를 녹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네. 아, 참 그 난청의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군요.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종류의 난청은 빨리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갑자기 발병하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있어요. 돌발성 난청인 경우는 조기에 치료할수록 회복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 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의 경우 그 자체는 전음성 난청을 유발하지만 그것이 진행해서 감각신경성 난청, 즉 신경 자체의 장애를 일으키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어폰을 꽂고 쿵쾅쿵쾅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예요. 하루 1시간 이상 이렇게 바깥으로 음량이 새어나올 정도면 의심해 봐야 되고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자신도 말하는 중에 목소리가 커진다. 웬만한 소리는 잘 안 들린다. 자, 그래서 텔레비전 리모컨 볼륨을 지금 64까지 올렸습니다. 지나치게 크게 키워서 듣는다. 자, 옆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잘 안 들려서 자꾸 되묻게 된다. 뭐라고요? 하고. 자, 그리고 귀에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자주 난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자가진단 방법을 체크해 봤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난청을 의심해 봐야 됩니까, 교수님? 네, 방금 5가지 경우를 봤는데 네. 이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꼭 청력 검사를 해보십시오. 한 가지라도요? 네. 아, 몇 가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혹시 해당이 되시는지요? 안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내가 나 좀 난청이 좀 의심된다 싶어서 병원에 가면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먼저 내시경으로 귀 안에 외이도나 기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고막 상태를 검사를 하게 되죠. 네, 카메라를 넣는군요. 예, 카메라로 이렇게 고막 안에 외이도 구조를 보고 고막이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귀지도 좀 보이고 있고 네. 고막 상태가 아주 양호한 아주 상태를 보이고 반짝한 있습니다. 것이 고막. 네. 그다음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게 있어요. 청력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고요. 밀폐된 방음 실안에서 여러 주파수와 세기의 음을 환자한테 들려주고 들리면 스위치를 눌리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우리 건강검진 때 맞습니다. 많이 건강검진 때 많이 봤죠? 하는 거죠.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예. 다음 고막 운동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고막이 얼마나 탄성이 있고 소리를 잘 전달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나요? 네네. 정상적인 경우 저렇게 산처럼 모양이 보이는데 중염이 있거나 고막 천궁이 있는 경우는 일직선으로 산의 모양이 없어집니다. 산 정상이 네네. 없군요. 다음 이음향 방사 검사는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의 기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모세포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저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 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수능 청력 검사 자체가 아주 주관적인 검사거든요. 자기가 눌리고 안 눌리고에 네.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뇌관 유발 반응 검사라고 객관적으로 청력, 청신경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검사를 종합해서 난청의 진단을 하게 되죠. 네. 그 아까 보니까 무슨 그래프가 나오는 그런 검사 결과지가 있던데요. 좀 더 네.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예. 청력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시면 네.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세로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20까지 소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데시벨이고요. 네. 이 가로줄이 헤르츠,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왼쪽으로 올수록 낮은 음을 들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음을 듣고 위쪽으로 올수록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작은 즉 소리. 청력이 양호한 거고 네. 밑으로 갈수록 큰 소리를 들으니까 청력이 안 좋은 거죠.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죠. 네. 그리고 그래프가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가 실제 환자가 듣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바로 위에 그래프는 청신경의 상태, 즉 신경의 전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이가 있네요. 근데 지금 네네. 그래프는 신경이 살아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도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달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되니까 환자가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검사를 해야 되고요. 예. 자,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오른쪽 왼쪽인데 신경과 실제 환자가 듣는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신경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난청을 호소하는 거예요. 노인성 난청이죠. 아, 그렇군요. 예. 자, 반대쪽 오른쪽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은 오른쪽은 청력은 아주 양호합니다. 이쪽이 잘 듣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신경은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네. 그런데 환자는 못 들어요. 정말 상당히 차이가 네네, 나고 있어요. 차이가 나고 있죠. 즉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중이염 때문에 신경은 살아있지만 소리 전달이 안 돼서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청력 검사를 기록지를 판독을 할 수 있죠. 네, 앞서 살펴봤듯이 난청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치료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겠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소리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해결하는 수술 쪽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에 문제가 있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수술 쪽 치료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보청기나 또는 더 심한 경우 보청기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인공와우 이식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난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그 보청기잖아요. 방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보청기는 언제 어떤 경우에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흔히들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환자분들이. 네. 보청기라면 이제 다 들을 수 있냐, 잘 들을 수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청력 상태와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보청기 효과는 달라지게 되고요. 네. 이 표를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시력도 뭐 근시가 있냐, 난시가 있냐, 뭐 굴절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듯이 보청기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네. 보청기의 경우는 우리가 25데시벨 이하, 즉 거의 정상 청력이죠. 이 경우는 보청기가 당연히 필요 없겠죠. 경도 난청 25에서 40데시벨 정도의 이런 경도 난청에서는 사실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청력이 듣기 힘듭니다. 예, 하지만 이 경우는 보청기를 끼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청기 없이 불편한 상태로 사시는 게 훨씬 편하시고요. 아, 네. 41데시벨에 60데시벨, 즉 중등도의 난청에서는 보청기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이상 되는 고도 난청, 60, 70데시벨 이상 되는 고도 난청에서는 보청기가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호흡 의식술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보청기는 무작정 우리 물건 사듯이 사는 것이 아니고 꼭 자기 청력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청기는 뭐 끼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들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그럼 보청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청력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뭐 일설에 나오는 얘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네. 실제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보청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청기를 좀 늙게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또 보청기가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고 바람 소리 나고 또 고장이 잘 나고 또 전화도 못 받고. 네. 하여튼 이런 선입견들은 초창기 보청기가 발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보청기 보급이 되고 그리고 보청기 자체의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불편함 없이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보청기는 워낙 종류도 참 여러 가지인데 어떤 보청기를 선택해서 내가 착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평소 궁금했습니다. 예. 우리 사람 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귓구멍도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시 보청기도 개개인별로 맞춰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보청기 본을 뜨는 모습이고요. 내시경으로 웨이도 모양을 확인하고 고막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솜을 끼워놨나요? 예, 솜을 넣어서 고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본을 예. 뜨기 전에. 네. 예. 다음에 실리콘 재질로 웨이도 안에 실리콘을 넣어서 본을 뜨는 거죠. 한 5분 정도 지나면 네. 실리콘이 굳어서 웨이도 모양 그대로 이렇게 보청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모양이. 네. 자, 여기 보청기 모양인데요. 초창기 모델이죠. 귀걸이형 보청기, 귀 뒤쪽으로 이렇게. 네, 이런 거 해서. 많이 봤죠? 네네. 이게 모양이 너무 크고 보기 싫다고 해서 계속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웨이도형, 또 기속형, 고막형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보청기도 자꾸 울림이 심해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렇게 개방형 보청기라 해서 이 울림을 없앤 보청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이 보청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왜 안경을 맞춰도 시력이 떨어지면 도수를 점점 더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렌즈도 그렇고요. 보청기도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면 또다시 또 보청기를 맞춰야 되나요? 예, 우리 안경은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맞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력이 계속 더 떨어져요. 그러면 안경알을 바꾸지 않습니까? 점점 두꺼워지죠. 네네. 예. 이게 보청기도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해서 착용을 해야 되고요. 네. 착용한 이후에도 보청기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응을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고 과거 아날로그 타입 보청기는 이런 조절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디지털 타입은 각 주파수별로 환자의 청력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더 편안한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보청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도움도 얻을 수 있지만 뭐 손상이 왔다거나 중이염으로 이제 고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또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겠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소리 전달에 문제 있는 전음성 장애인 경우는 수술 쪽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수술의 치료의 목적은 구멍난 고막을 재생시키고 이것이 이소골이거든요. 네. 이 이소골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는 이소골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절된 이소골을 연결시키는 종류로는 자가 이소골을 쓰거나 그리고 세라믹, 타이타늄 등을 사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청력을 재건하는 수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중이염 환자 중에 고막에 구멍이 생겨서 난청이 온 환자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청력 재건 수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수술 장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저 수술방 모습이고요. 이 귓구멍입니다. 가운데 귓구멍이고 고막이 구멍이 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하고 나서 네. 구멍이 난 고막 사이즈를 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것이 뭐죠? 근막이에요. 근막이 환자의 근막을 떼서 건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근막이 고막을 대신하게 되죠. 고막의 네. 역할을 하게 돼서 신기하네요. 네, 구멍 사이즈에 맞춰서 근막을 중위내로 이렇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예. 위치시킨 후에 그 근막 자체가 중위내로 꺼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주고요. 그다음에 웨이도 피부를 원위치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하면 그 가운데 보시면 아까 구멍난 부위에 근막으로 이렇게 채워졌어요. 새로운 고막으로 이렇게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근막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측두골에 근육이 있어요. 근육 위에 근막이 있습니다. 측두골? 측두골이라는 것은 네. 우리 귀가 있으면 귀 바로 위에 네.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 위에서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귀 수술을 하게 되면 귀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동시에 네. 이렇게 수술하면서 그 필드에서 수술 필드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게 근막을 채취해서 건조시키는 건조시켜서 거죠. 네네. 끼워 넣어 인공 고막으로 사용한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인공 고막을 끼우면 바로 청력이 재생되나요? 아니죠. 예, 보통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인공고막이 생착이 되면서 청력이 많이 호전됩니다. 네. 실제 환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이 구멍이 많이 났죠. 네. 고막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청력 검사를 하니까 70, 80데시벨 정도로 심도 난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고막 재생술을 하였어요. 3개월 뒤에 구멍난 고막이 재생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수술 후 청력도 70, 80에서 30, 40으로 많이 호전된 것을 네, 볼수 격차가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격차가 예. 줄어들었죠. 다음 환자 한번 보실까요? 역시 고막에 구멍이 전결순이 나 있습니다. 크게 나 있고요. 네. 청력 검사하니까 70, 80 정도로 이 격차가 많이 나 있죠. 즉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고막 결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난청을 호소하는 겁니다. 고막을 만들어주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소골도 단절이 있어가지고 이소골 재건술도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 후에 2, 30 정도로 거의 정상 레벨로 청력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시간 흐르고 나서 적응이 되면 청력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중이염이나 어떤 손상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글쎄 어떤 뭐 합병증이라든지 또 이게 원래 내고막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약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후에 어떤 이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물론 재생된 고막은 정상 고막에 비해서 얇아요. 얇고 감염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중이염 수술 이후에 염증이나 어떤 또 외부에 대한 충격에 의해서 재천공이 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 10명 중에 1명은 다시 재천공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죠? 뭐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가족 중에 뭐 난청이나 귀의 이상으로 이렇게 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예, 저희 아이가 감기를 자주 하는데 소아 난청이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귀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감기하고 소아 난청하고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말 소아들은 감기 걸렸을 때 주의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소아와 난청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예,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이는 코와 이관이라는 관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애들 경우 축농증이나 코감기가 걸렸을 때 그 세균이 중이에 전파가 돼서 네.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도에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애들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귀가 안 들린다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를 자주 앓는 중이염을 자주 앓는 아기의 부모님들은 A가 이름을 불러도 잘 대답을 하지 않거나 TV를 가까이 앞으로 가서 보거나 네. 그리고 TV 볼륨을 높이거나 하면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중이염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세심한 관찰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남편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귓바퀴가 심하게 아프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일시적이어서 걱정은 안 했는데 이것도 이명 치료가 필요할까요? 아, 네. 이분은 또 이명의 경우를 물어보시는데요. 요즘 막 생활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서 그런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요. 아, 많이 오는데 그런가요? 대부분의 이명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지내시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그 이명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거나 어지러움이 동반되거나 또는 난청이 동반되면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을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에 어떤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명은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이 이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환자들은 바람 소리 또는 매미가 온다 네. 또는 전기 소리, 폭포 소리 또 심지어 기적 소리나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 국민의 90%에서 평생에 한 번 이상의 이명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또 흔하군요. 그리고 15% 정도에서는 평소에도 가끔씩 이명을 느끼고 있고요. 네. 이중 8%에서는 수면에 장애를 주는 중등도 이상의 이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더 커져가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조그만 소리가 나도 우리가 참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뭔가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린다면 정말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명,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이명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안 했지만 크게 이뤄보시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네. 또는 큰 소리에 노출된 직후에 그리고 중이염이 있거나 고막 증후군이 있어서 뇌이까지 진행을 한 경우 뇌염,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물 중독, 그리고 드물지만 고혈압이나 턱관절 장애, 그리고 뇌 종양에 의해서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명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40대 또 50대 남성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아프기 시작한 한 6, 7년 됐어요. 그 다음에 좀 치료하고 괜찮다가 한 서너 달 전에 또 농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들리는 건 좀 어땠습니까? 들리는 거는 이명 소리가 있으니까 왼쪽이 좀 약하지요. 아, 이명 소리가 있으시다고요? 지금까지 몸이 되게 피곤하고 이러면 한 2, 3일 괜찮아. 그러다가 안 그러면 그게 괜찮았거든요. 한 15년 동안. 예. 네, 며칠 그리고 요 근래는 지금 농이 나기 시작해 한 4개월 동안 약 먹어도 지금 계속 안 나가지고 병원에 오게 돼요. 그냥 매미 우는 소리 마냥 앵하죠. 365일 그냥. 그리고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살고 이제 귀 얘기하면 이제 들리고. 지금도 들리십니까? 그렇죠. 귀 얘기하니까 나지요. 이 비행기 엔진 소리로 이쪽이 너무 막 심하게 나가지고 거의 잠도 못 자다시피 했어요. 잠도 24시간 막 비행기 엔진 그다음에 그 큰 선박 엔진 있죠. 그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이제 거의 생활 자체가 안 되죠. 예.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고가 났죠, 사고가. 예. 제가 선박 관련해 이제 일을 하고 또 이번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세게 부딪혔는데 팍 부딪혀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제 일었다가 일나니까 그 징치는 소리 띵 나대요.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명이 확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거의 진짜 몰라서 얘기만 들었는데 거의 잠잘 때도 책도 못 보고 거의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대화할 때는 못 느끼는데 밤에 잘 때는 거의 잠을 못 자죠.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잡니다. 광장에 이런 걸 먹고 자는 약도 지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이 이명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생활 자체가 안 돼. 막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밥맛도 없고 잠을 못 자니까 거의 시간 일 자체도 안 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저는 이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이명 자체가 삐소리 나면 삐소리 났다 또 웅 소리 이럽니다. 이게 고압으로 올라갔다가 또 웅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 나가더라고요. 검사를 몇 번 했는데 저는 전혀 안 됐어요. 이거를. 근데 직접 맞다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실감을 하게 되죠.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상상이 되는데 얼마나 그 생활에 불편이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습니다. 그 중이염을 앓다가 이제 이명까지 발전된 경우거든요. 그럼 중이염을 치료하면 이명도 없어지는 건가요? 아직 이 환자의 경우 이명의 원인이 네. 중이염이면 해결되겠죠. 중이염을 해결하면. 하지만 이명의 기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모르듯이 아직까지 중이염과 이명의 연관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그 분의 경우에는 선박 엔진 소리가 막 들린다고. 근데 사람마다 아까 뭐 교수님은 바람 소리, 심장 소리, 또 매미 소리도 들리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명이 다르게 들리는 것은 뭐 평소에 내가 자주 노출된 그런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환자의 경우 올해 과거에 큰 소리 나는 선박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네. 그리고 그중 사고로 인해서 큰 소리에 노출된 후에 이명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소음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의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소리 노출되었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이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그 합당한 검사가 필요하겠죠. 이명 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가장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명의 성질이나 특징이나 얼마나 이명이 크냐 또는 지속하느냐 밤에만 나느냐 또 얼마나 이명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냐 하는 설문조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난청의 청력 검사와 비슷하고 그리고 현재 환자 청력 상태와 더불어서 이명의 주파수와 이명의 강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죠. 네. 그 외에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경우에 어지러움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신경 종양이나 뇌 종양 이런 게 의심이 되면 뇌관 유발 반응 검사나 MRI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혈액 소변 검사는 왜 하는 거죠? 이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전신적인 비특이적인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감별해내기 위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명은 좀 그 치료가 쉽지 않은 좀 난치성 그 질환이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이명은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실제로 과거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명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냥 가지고 살아라. 평생이요? 네네, 고질병이다. 이런 말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이명 치료에 재활과 적응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어요. 이명 재활 훈련이라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이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치료가 되는 병이라고 이렇게 환자들에게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이시네요. 네. 예. 시간은 걸리지만 이명은 치료할 수 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치료로는 일단 원인이 규명이 된 경우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이명을 없앨 수 있죠. 네. 하지만 원인을 모를 때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 약물 치료 그리고 보청기 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명 재활 훈련, 소리 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 재활 훈련이란 것은 환자에게 이명의 원인과 기전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환자분 자신의 생활 습관을 관리, 치료 방향 등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명에 대해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명 재활 훈련과 같이 할 수 있는 소리 치료는 소리 발성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소리 발성기가 일정하게 약한 소음을 계속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보청기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적응하게 도와주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명에 둔하게 만드는 이런 치료법이고요. 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1년이나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내서는 한 70% 정도에서 환자에게 이명이 없어졌거나 이명이 호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치료법도 해결이 안 된다, 효과가 없다는 경우에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현재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1년 6개월이면 상당히 좀 환자 입장에서도
인내심이 필요한 기간이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70% 정도까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저 이명재활 치료의 가장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냉장고 늘 틀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냉장고 소리 좀 들리죠. 소리. 근데 냉장고 소리 때문에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새벽에 정신을 집중해서 네. 냉장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들립니다. 네. 그 소리는 우리는 평소에 못 느끼거든요. 그 원리로 이명도 내 자신에게 적응을 시키자는 것이 이 치료법의 목적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 속에서도 이렇게 이명, 난청, 얼마든지 치료도 예방도 할 수 있을 텐데 평소에 우리가 건강한 그 귀 청력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 속의 어떤 예방 방법, 또 좋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한번 네. 알려주실까요, 교수님? 예. 먼저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사용하여서 귀를 보호해야 하고요. 네. 버스나 지하철, PC방 등에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과다한 이어폰이나 MP3 등의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자주 조용한 장소에서 귀를 쉬도록 해야 되고 항생제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의사와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아, 그런 항생제가 또 따로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예, 이독성을 가지고 있는 항생제라고 해서 네. 저희들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습관적으로 기울이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파내 사우나 아. 목욕하고 나서 물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네. 귀를 후벼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리고 안 하면 좀 개운하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개월만 하지 마십시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 해도. 교수님은 안 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네. 저는 평생 안 합니다. 아, 평생 안 하시고. 예. 그 왜 그런 거죠? 그 세균이 많이 묻어 있어서 그런가요? 좀 다른 대답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에는 귀지가 있잖아요. 네. 귀지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외이도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염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귀지도 존재 이유가 있다. 예. 네. 그런 귀지를 습관적으로 매일 닦아내니까 외이도 피부가 염증이 있고 늘 가렵고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귀지는 제거하지 마라라고 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왠지 그 보면은 막 제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귀 후비는 건 절대 좋지 않다. 예. 예. 일단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 및 진찰을 받아야 하고요. 아까 소아 중이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난청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소아 난청으로도 이어지면 네. 또 심각해지니까요. 네. 그 처음에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귀마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 귀 보호할 수가 있나요, 평소? 그러니까 소음 있는 장소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죠. 네. 이렇게 작업장, 산업 아. 작업장에서는 그 작업하는 시간 내내 그 큰 소음이 들리니까 그런 경우 꼭 귀를 보호하는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자, 난청과 이명,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고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은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난청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청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이명이 나타나거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평소에 귀를 보호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잘 지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귀 보호하는 생활 습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늘 잘 들리니까 또 정상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귀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하루쯤은 이어폰에서 좀 귀를 해방시켜주고 조용한 환경에 귀를 휴식시켜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이비인후과 권재환 교수를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